윈지컬 타로 더 월드, 세계라고 부르는 카드이지만은 앨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앨리스 카드를 둘러싼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원하는 것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카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타로들보TV의 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을 할 수 있는 윈지컬 타로 19번, 20번, 그리고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21번 카드까지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화 속 이야기의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 각각의 그림의 의미와 상징성도 함께 살펴보면서 윈지컬 카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19번 윈지컬 타로는 더 선, 태양이라고 쓰이지만은 햇살 친구 페어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동화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카드인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카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화는 피터팬이고요. 카드 속 요정은 피터팬의 단짝 친구인 팅커벨입니다. 피터팬의 이야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카드가 가질 의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피터팬과 팅커벨은 달린 가족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웬디와 두 동생들이 그들의 피터팬의 이야기와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파티로 떠난 그날 밤 다 같이 네버랜드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곳은 어린이들만 존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해적인 후쿠 선장과 그의 일당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후쿠 선장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그의 팔과 시계를 삼켰던 똑딱 악어인데요. 여기서 동화가 보내는 메시지라면은 이 어린이들과 다르게 항상 시간에 쫓기는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쿠 선장은 악어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면은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가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버랜드라는 곳은 아이들에게는 해적이라는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힘든 이 경험이 주는 모험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즐거움의 존재를 통해서 항상 시간에 쫓기며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마친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이 파티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아빠와의 갈등과 오해들이 풀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카드의 그림을 통해서 피터팬의 이야기에서 이 팅커벨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22장의 메이저 카드 중에서 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이 활짝 웃고 있는 태양에게서 이 따뜻하고 활발한 에너지를 받은 팅커벨이 이 인내와 평화 그리고 순진함이라는 꽃말을 지닌
데이지꽃 위에서 그 느낌을 미소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면서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선택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태양과 얼굴을 마주하며 미소를 띠고 있듯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피터팬의 동화 이야기와 카드 속에서 이 팅커벨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동과의 소통에서 잘 활용하신다면 이 태양과 팅커벨의 환한 미소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뮤지컬 타로 19번 햇살 친구 페어리 소개는 마치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20번 뮤지컬 타로는 이 저지먼트 심판이라고 부르는 카드이지만은 이 속삭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배경 동화는 이 앞에서 다루었던 카드 중에서 이 같은 동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15번 꼭두각시 카드라면 아실까요? 예, 이 카드의 배경 동화는 이 피노키오고요. 이 카드에서 보이는 인물은 이 귀뚜라미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강한 느낌을 이 조용하게 속삭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왜 속삭임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이 그림으로는 바로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카드의 주요 장면을 다루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정은 나무로 된 목각 인형이었던 피노키오에게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겉으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 내면의 양심과 사랑까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어울림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래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뚜라미에게 피노키오의 양심의 소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즉 내면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노키오를 위한 귀뚜라미의 목소리는 그의 양심이면서 내면의 소리이기에 이 카드의 이름은 이 속삭임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속삭임 카드의 상징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은 잠자고 있는 피노키오의 귓전에 대고 속삭이는 귀뚜라미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동화 속에서도 피노키오의 양심을 대신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주 충고를 해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 잠자리에 누워서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태라는 것과 이 두 번째로는 귀뚜라미가 좀 가지고 있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회중시계인데요.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자정을 넘긴 시간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 깨어 있어도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귀뚜라미의 목소리를 들어도 정말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면은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동이 이 카드를 선택했다면은 무언가 잘못되고 또 충고나 훈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와 관련된 해결책이나 문제의 해결 과정을 위한 대화와 질문으로 이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 보시면은 이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카드는 이 21번 뮤지컬 타로 더 월드
세계라고 부르는 카드이지만은 앨리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앨리스 카드를 둘러싼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원하는 것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카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목표를 이룬다거나 혹은 어떤 내적인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카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화도 이 4명의 캐릭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경험하는 모험을 담고 있는데 어떤 동화일까요? 저도 어릴 적에 너무 재미가 있어서 동화책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었던 이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이 동화 속 이야기에는 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또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시와 그의 반려견 토토는 이 캔자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강한 회오리 바람에 그만 집과 함께 날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도착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시와 함께 날아온 집으로 인해서 그 세계의 동쪽 나쁜 마녀가 죽어서 이 착한 북쪽 마녀는 감사함으로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은색 구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메랄드 도시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들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 여정에서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도로시와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허수아비는 이 머리가 텅 비어있는 건초 대신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뇌를, 양철나무꾼은 또 텅 빈 가슴의 심장을, 이 겁쟁이 사제는 용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대신 서쪽 마녀를 없애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허수아비는 지혜를 발휘하고 양철나무꾼은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사자는 용기를 내어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마녀를 물리치게 되고 다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 보았던 모습의 마법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전해주고 또 도로시에게는 이 본인이 이제 신고 있는 은색 구두를 3번 부딪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해주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동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동화의 이야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 앨리스 카드가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지 또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은 이 마법사 같이 보이는 여성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등장하는 착한 마녀이고 그를 둘러싼 4가지의 이 상징물인 책, 하트, 월계관, 구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동화를 소개해 드릴 때 4명의 캐릭터가 각각 원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지식, 사랑, 용기, 또 도로시의 소원인 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마녀를 없애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기에 이 카드가 주는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우치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이 지식과 또 사랑, 용기
이 세 가지를 배움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또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이 카드를 선택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화 이야기와 카드가 주는 교훈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대화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세 가지 카드들의 동화인 피터팬, 피노키오,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한다는 공통적인 이야기와 교훈과 함께 이 어린 아동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치컬 타로 카드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동화 이야기를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며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이 완성된 21번째 카드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처럼 이 0번 카드를 소개로 이 22장의 메이저 카드들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마지막 카드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